안녕하세요. 귀로 듣는 과학TV입니다. 오늘은 소리의 속도와 거리의 관계에 대해 실험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론적 배경부터 실험 방법과 결과 분석까지 흥미로운 사실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과연 소리의 속도는 거리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끝까지 함께하며 놀라운 진실을 발견해보세요. 소리의 속도, 과연 어떻게 측정할까? 실험에 앞서 궁금증을 풀어보자. 소리의 속도, 과연 어떻게 측정할까? 실험에 앞서 궁금증을 풀어보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소리의 속도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소리는 늘 우리가 예상하는 것과는 다른 신비로운 속도로 우리에게 전달되는데요. 과연 그 속도를 어떻게 측정할 수 있을까요? 소리의 속도는 매질에 따라 달라지는데 공기, 물, 그리고 고체에서 각각 다르게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공기에서는 약 343mp/s 정도로 전파되지만 물에서는 약 1482mp/s, 그리고 철 같은 고체에서는 5000mV 이상으로 전파됩니다. 이런 차이점은 소리가 이동하는 매질의 밀도와 탄성에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제 소리의 속도를 측정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방법 중 하나는 소리의 발생지와 수신지 간의 거리와 시간을 측정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특정한 거리를 두고 소리를 발생시키고 그 소리가 도착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측정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장비는 스톱워치와 거리 측정 도구입니다. 예를 들어 100m 떨어진 두 지점에 서서 한쪽에서 소리를 내면 다른 쪽에서 그 소리가 도착하는 시간을 잽니다. 그 후 소리의 속도를 계산하기 위해 사용되는 공식은 간단합니다. 시간과 거리를 나누면 소리의 속도를 구할 수 있습니다. 즉, 소리의 속도는 거리 나누기 시간, 즉 V = T 곱하기 T 공식에 따라 계산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소리의 속도를 정확히 측정하기 위해서는 여러 번 반복 측정하고 평균값을 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환경의 변화, 바람의 방향, 온도, 습도 등 여러 요소들이 결과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죠. 실제로 소리의 속도를 측정하려면 날씨가 좋은 날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바람이 없는 날이 가장 이상적이며 온도도 일정하게 유지되는 곳에서 실험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러한 조건을 갖추고 나면 본격적으로 실험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실험에 들어가기 전에 소리의 속도를 측정할 때 유의해야 할 점들을 한 번 더 점검해 볼까요? 첫째, 거리가 일정해야 하며, 둘째, 시간을 측정할 때 정확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셋째, 한 번의 실험으로 끝내지 말고 여러 번 반복해 최종 결과를 얻어야 합니다. 이렇게 실험을 준비하면서 소리의 속도와 거리의 관계에 대한 호기심이 점점 더 커지네요.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이제 실제로 소리의 속도를 측정해보는 실험을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와 거리의 관계. 이론적으로는 어떻게 설명될까? 소리가 왜 그렇게 전파될까? 소리와 거리의 관계. 이론적으로는 어떻게 설명될까? 소리가 왜 그렇게 전파될까? 소리가 어떻게 전파되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소리의 본질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소리는 압축파로, 즉 공기 같은 매질의 분자들이 진동하면서 생성됩니다. 이러한 진동은 주변 분자들에게 전달되며 결국 소리가 우리 귀에 도달하게 되죠. 소리의 속도는 주로 매질의 밀도와 온도에 영향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공기 중에서의 소리 속도는 약 343m/초입니다. 반면 물이나 금속과 같은 고체에서는 소리의 속도가 훨씬 빠릅니다. 이는 고체가 더 밀집되어 있고 분자 간의 상호작용이 더 신속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소리와 거리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소리가 발생한 지점에서 우리 귀까지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소리는 우리가 듣는 데 걸리는 시간이 증가합니다. 이를 좀 더 명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소리의 속도를 공식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소리의 속도는 거리와 시간의 비율로 표현할 수 있죠. 즉, 속도 per text 거리이라는 공식을 사용하여 소리가 전파되는 과정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만약 소리의 속도가 일정하다면 거리가 멀어질수록 소리가 우리에게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길어집니다. 예를 들어 1km 떨어진 곳에서 발생한 소리가 우리 귀에 도달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약 2.9초가 됩니다. 이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소리를 인지하는 데 있어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히 번개와 천둥의 경우 우리가 번개를 보고 난 후에 천둥 소리를 듣는 이유도 바로 이 거리와 소리의 전파 속도 때문이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점은 소리가 공기 중에서 전파될 때 그 속도는 일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온도와 기압의 변화에 따라
소리의 속도는 변동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더 따뜻한 날씨에서는 공기 분자들이 더 빠르게 움직이므로 소리의 속도가 증가하게 됩니다. 이러한 요소들이 모두 소리와 거리의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소리의 전파 방식과 거리의 관계는 매우 복잡하고 흥미로운 주제입니다. 이론적으로 소리는 매질을 통해 압축파로 전달되며 거리와 시간은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소리를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상황에서 실험을 통해 이 관계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험 준비. 필요한 도구와 방법론은 무엇일까? 여기서부터가 중요해. 이제 실험 준비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필요한 도구와 방법론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단계가 바로 성공적인 실험의 기초가 됩니다. 먼저 소리를 측정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도구는 소리 측정기입니다. 스마트폰에 다운로드할 수 있는 소리 측정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이 앱은 소리의 세기와 주파수를 측정해줍니다. 그리고 만약 더 정확한 데이터를 원한다면 전문 소리 측정 장비를 구비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음으로 필요한 것이 바로 거리 측정 도구입니다. 이 부분은 아주 간단합니다. 줄자나 레이저 거리 측정기를 사용하면 되는데요. 실험할 장소의 넓이에 따라 적합한 도구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실험을 진행할 장소는 조용한 환경이 이상적입니다. 주변 소음이 없을수록 소리의 속도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또한 실험 장소는 직선 형태이면서 소리의 전파를 방해할 요소가 없어야 합니다. 따라서 공터나 넓은 방에서 실험하는 것이 좋겠죠. 이제 실험 방법론에 대해 이야기해볼까요? 먼저 두 지점을 설정합니다. 하나는 소리를 발생시키는 장소, 다른 하나는 소리가 도달하는 거리입니다. 예를 들어 A 지점에서 소리를 발생시키고 B 지점에서 그 소리를 측정하는 방식입니다. 소리를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소스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폭죽 소리, 크게 손뼉치기 또는 차인벨 소리도 좋은 선택입니다. 이 소리를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동시에 두 지점에서 소리의 발생 시간과 도착 시간을 기록합니다. 이렇게 기록한 시간차를 통해 소리의 속도를 계산할 수 있는 거죠. 또한 여러 번 반복하여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번의 실험으로는 우연한 요소가 개입될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 3번 이상 반복해서 평균값을 내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도구가 준비되었다면 참여자들을 모집해 소리의 발생 시점을 정확하게 맞추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실험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신호에 따라 동시에 반응할 수 있도록 미리 연습하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이제 실험 준비가 완벽하게 완료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손에 달린 이 도구들이 어떤 결과를 보여줄지 정말 기대되네요. 다음 단계에서는 실제로 소리의 속도를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험 시작. 소리의 속도를 실제로 측정해보자. 어떻게 될까?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실험을 시작해볼까요? 여러분, 오늘의 실험은 소리의 속도를 실제로 측정하면서 소리와 거리의 관계를 알아보는 것이죠. 실험을 위해 준비했던 도구들을 다시 한번 확인해볼게요. 먼저, 일단 소리를 발생시킬 수 있는 도구인 폭죽 또는 호루라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거리를 측정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 바로 줄자입니다. 마지막으로 스톱워치가 필요합니다. 이 모든 도구를 이용해서 실험을 진행할 거예요. 이제 실험 장소를 정할 차례입니다. 주변에 소리가 잘 전달될 수 있는 공간, 예를 들어 넓은 공터나 한적한 도로를 선택하는 것이 좋겠죠? 이곳에서 우리는 고정된 위치에서 소리를 발생시키고 그 소리가 특정 거리까지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측정할 거예요. 먼저 준비한 도구를 가지고 출발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100m 떨어진 지점에 스톱워치와 줄자를 놓고 시작 위치에서 폭죽을 터뜨리거나 호루라기를 불겠습니다. 소리가 발생하는 순간부터 스톱워치를 시작하고 소리가 100m 지점에 도달하는 순간 스톱워치를 멈추면 되죠. 이 과정을 2번 반복해 볼 거예요. 왜냐하면 실험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죠. 자, 이제 첫 번째 실험을 진행하겠습니다. 3, 2, 1. 폭죽을 터뜨리거나 호루라기를 불었어요. 소리가 나기 시작했으니 스톱워치를 작동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소리가 도달하는 순간까지 기다려요. 땡! 소리가 100m 떨어진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시간을 기록하세요. 이제 두 번째 실험을 진행해 볼까요? 이번에는 거리를 조금 더 늘려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200m로 설정해 볼게요. 다시 스톱워치와 줄자를 준비하고 같은 방식으로 두 번째 실험을 실시합니다. 3, 2, 1. 소리를 발생시켜주세요.
이 모든 데이터를 수집한 후에는 각 실험에서 기록한 시간을 정리해야겠죠? 여러분, 이 실험을 통해 소리의 속도를 측정하고 각 거리별로 소리가 도달하는 데 걸린 시간을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소리의 속도와 거리의 관계에 대해 더 깊이 알아가기 위한 중요한 데이터를 수집한 것입니다. 이제 실험이 끝났다면 여러분이 기록한 시간들을 가지고 계산해 보는 것이 중요해요. 소리의 속도는 거리 나누기 시간으로 구할 수 있죠. 이 과정을 통해 우리가 얻은 결과는 과연 소리의 속도가 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보여줄 것입니다. 자, Dennis M. Starkey towards to defines this for high. 결과 분석, 소리의 속도와 거리의 관계를 통해 알게 된 사실은 무엇일까? 놀랍지 않나요? 결과 분석, 소리의 속도와 거리의 관계를 통해 알게 된 사실은 무엇일까? 놀랍지 않나요? 자, 이제 우리가 직접 수행한 실험의 결과를 분석해 볼 시간입니다. 실험을 통해 측정한 소리의 이동 시간과 거리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예상했던 것처럼 소리의 속도는 일정한 패턴을 보였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측정한 각 거리에서의 소리 도달 시간은 거리와 비례하여 증가하였죠. 이는 소리가 매질을 통해 전파되는 방식과 관련이 깊습니다. 소리가 이동할 수 있는 속도는 매질의 밀도 및 온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실험한 환경에서 소리는 대기 중에서 약 343m/s로 전파되었습니다. 이 속도는 실험 조건이 일정할 때, 즉 온도와 압력이 변하지 않을 때 유지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실험 결과를 그래프로 나타내보면 거리와 소리 도달 시간 간의 관계를 직선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 직선의 기울기는 소리의 속도를 나타내며 우리가 예상했던 속도와 일치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죠. 만약 기울기가 다르다면 실험 환경이나 측정 방법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될 테니 여러 번의 반복 실험이 필요합니다. 이제 소리의 속도와 거리 간의 관계를 통해 알게 된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리가 전파되는 속도는 매질의 특성에 의존하며 대기 중에서 소리의 속도는 일정한 값으로 유지된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 소리의 도달 시간은 거리와 비례하므로 먼 거리에서 발생한 소리는 더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마지막으로 이번 실험을 통해 소리의 속도를 측정하는 방법과 그 원리를 직접 경험해보며 과학적 사고를 기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자주 접하는 소리라는 현상을 이렇게 체계적으로 분석해보니 과학이 얼마나 흥미롭고 신비로운지를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결국 소리의 속도와 거리의 관계는 단순한 수식으로 설명할 수 있지만 그 이면에는 우리가 아직 모르는 많은 물리적 원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이런 원리에 대한 탐구가 계속 이어진다면 앞으로 더 많은 발견이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이렇게 소리의 속도와 거리의 관계에 대해 실험을 통해 증명해본 결과 과학적 탐구의 중요성을 다시금 깨닫게 되며 여러분도 스스로 실험하고 경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느껴보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나요? 소리의 속도와 거리의 관계에 대한 실험 결과가 여러분에게 새로운 깨달음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